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정입니다. 연휴가 끝나고 나서 돌아온 국내 증시입니다. 연휴 동안 정말 많은 뉴스들이 쏟아졌는데요. 간밤에 미증시는 1월 CPI 발표를 앞둔 상황에서 관망세가 짙어지며 혼조로 마감이 됐습니다. S&P 500 지수가 약간 내리긴 했지만 지난주에 잘 지켰던 5천선 여전히 유지를 한 상황이고요. 특징주로 봤을 때 ARM이 실적 발표 이후에 거의 주가가 100%가량 폭등했다라고 합니다. 엔비디아도 오는 21일에 실적 발표 앞두고 있기 때문에 주목할 필요 있어 보이고요. 비트코인도 5만 달러를 돌파했다라는 소식 전해졌는데요. 오늘 관련주들 흐름까지 저희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주신 오프닝에 정말 수많은 뉴스, 또 중요한 뉴스 등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뉴스에 또 세세하게 추가되는 내용들까지 파악하면서 시장 전략 저희 시간 통해서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일단 지난 마지막 거래일 다들 기억 안 나실 것 같습니다. 그래도 간략하게 복귀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마지막 거래일 복귀 나빴으면 굳이 안 했을 텐데요. 일단은 괜찮았습니다. 미국 측에서도 S&P 500이 5천에 임박했었고 양호한 국채 입찰 결과 어닝 서프라이즈 소식이 있었고요. 중국에서도 증시 반등이 나름 지속됐습니다. 그리고 CPI, PPI 등의 데이터가 중국에서 나왔는데 CPI가 예상을 하회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죠. 이것은 또 결국 부양에 대한 기대를 좀 올리는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미국과 중국 내 소식 등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면서 우리 시장도 양지수 모두 다 올라섰습니다. 상대적으로 코스피 대비 코스닥 쪽의 흐름이 더 좋았죠. 코스닥은 1.8%나 올랐습니다. 코스피는 만기 영향도 있었고요. 삼성전자 하락의 영향을 좀 받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코스닥 쪽은 그 거래일 당일에 말씀드렸던 여러 뉴스 등의 영향을 받아서 강하게 올랐습니다. 밸류업 프로그램을 코스닥 쪽에 확장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작용했고요. 그날 뉴스가 참 많았어요. 장전에 반도체 뉴스, 2차 전지 뉴스, 로봇 뉴스가 있었는데 관련한 종목들이 코스닥 내 비중이 높기 때문에 코스닥 쪽의 시세에 힘을 보태주기도 했습니다. 자, 2월 8일 방송분이죠. 반도체 쪽은 SK하이닉스와 TSMC의 AI 동맹 소식을 전해드렸었고요. 이어지는 당잠사 브리핑에서 HBM 가격 상승, 그리고 ARM 호실적 이후 시간외 급등 관련한 이슈까지 전달드렸습니다. 자, 이런 반도체 쪽 뉴스에 가장 강하게 반응을 하면서 한미 반도체가 상한가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200억 자사주 소각 이슈까지 같이 맞물리면서 강한 급등이 나온 거고요. 우리 반도체만 오른 건 아닙니다. 도쿄 일렉트론, 어드반테스트, 일본 쪽의 종목들도 이날 강세를 기록했죠. 자, 2차 전지. 이날 2차 전지의 뉴스는 LG화학 쪽이었습니다. LG화학과 GM의 소식이 있었는데 LG화학은 시간에 5% 정도 상승 대비, 8% 정도 상승 대비 그 상승에도 못 미치는 장중 상승을 기록했어요. 어찌 보면 조금 아쉬운 흐름이었죠. 다만 에코프로 그룹주들의 강세가 돋보였습니다. 에코프로 12%,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머티 강세였고요. 엔캠도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자, 로봇은 삼성 로보틱스, 그러니까 삼성이 콜옵션 행사를 좀 앞당겨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좀 일찍 인수할 것이다. 이런 소식이 전달됐었죠. 그런데 장중에 레인보우 측에서 전달된 바가 없다라고 다시 한번 재확인 공시를 냈습니다. 그래서 고점 대비해서는 윗꼬리가 조금 많이 달리면서 상승은 상승이었는데 고점 대비 상승폭을 꽤 많이 반납한 상승의 흐름이 나왔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11%, 이렌시스 11% 상승이었죠. 이들 모두 20% 이상의 급등, 상한가 부근까지 올라간 종목들도 있었어요. 장중 변동으로 치면 꽤 컸다라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일단 저PBR 종목들인 자동차, 금융 쪽도 강했고요. 지주사도 괜찮았고요. 거기에 반도체와 2차 전지, 로봇까지 올라줬던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름 모두가 웃었던 하루가 아니었을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자, 다만 이날 가장 의미 있게 시장에 관심이 집중된 것은 반도체 쪽입니다. 다시 반도체로 뉴스 등이 많이 몰리는 느낌이죠.
결국 모두가 AI를 원한다면 AI는 반도체를 자극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 자주 드렸었는데요. SK 하이닉스와 TSMC의 동맹, 그리고 중국 내에서 HBM 자립해서 이제 생산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등의 뉴스가 전달됐고요. 엔비디아 이런 뉴스에 힘입어서 계속된 GPU 가치 상승이 일어납니다. 여기저기서 목표가를 올려잡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ARM 홀딩스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는데 그 가운데를 들여다보면 결국 AI 수요 확산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었고요. 이런 이슈에 힘입어서 결국 AI 반도체, GPU, HBM이 필요하네 이런 식으로 스토리가 이어지는 거죠. HBM 가격의 폭등까지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미 반도체 결국 상한가로 이날 거래를 마쳤습니다. 한동안은 정말 관심 없는 시장 밖에 좀 벗어나 있었던 주가 흐름이었는데 이렇게 단숨에 장대 양봉을 기록하면서 강한 시세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자, 한미 반도체뿐만이 아니죠. 어보브 반도체, 제주 반도체, 퀄리타스, 오픈엣지, 가온칩스, 에이징랜드까지 디자인 하우스부터 MPU, IP, 팹리스 기업 등의 주가 강세가 도드라지게 나타났던 이날이었습니다. 반도체 쪽 오늘 좀 집중적으로 이슈들 파헤쳐 보죠. 결국에는 시장이 AI 속에서 엔비디아 입지를 계속해서 확인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 GPU와 함께 만나는 HBM에 대한 관심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HBM 많이들 익숙하시겠지만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죠. 기존의 D램과는 달리 이렇게 수직으로 적층하는 고대역 메모리입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얇게 웨이퍼를 잘 쌓는 것 얼마나 많이 쌓느냐가 결국 이 데이터 처리 능력을 끌어올리는 요소가 될 수밖에 없겠죠. 결국 이 HBM 반도체 그리고 GPU 반도체를 하나로 엮는 첨단 패키징까지 시장의 관심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켜켜이 쌓은 반도체의 TSV 기술로 이렇게 전극의 공간 등을 연결해주고 그것을 기판 위에 인터포저 쌓고 그 위에 HBM을 하나하나씩 쌓아가면서 결국 데이터 처리 속도를 끌어올린다라는 겁니다. 결국 시장에서는 GPU와 HBM 그리고 한미 반도체에 이렇게 쌓아서 적층해서 붙이는 기술인 TC 본딩 이쪽에 대한 관심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한미 반도체 자사주 소각 이슈와 맞물려서 같이 한미 반도체가 상한가까지 갈 수 있었던 겁니다. 시장에서는 결국 제조업체들의 치열한 반도체 경쟁은 수율 싸움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확실한 레퍼런스가 있는 업체들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 맥락에서 SK 하이닉스, 한미 반도체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는 거죠. 자,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AI 반도체는 칩이 정말 많이 들어갑니다. 많은 칩이 들어가기 때문에 발열을 잡아야 되고 전력 소모를 최소화하는 쪽에 이슈가 계속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관련 기술 등 이야기도 업데이트 되죠. 자, 그러면 많은 칩들을 하나의 칩처럼 잘 연결하는 첨단 패키징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쪽에서 첨단 패키징 업을 하고 있는 게 바로 TSMC가 되겠고요. 그러면 첨단 패키징 공정별로 종목들을 봤을 때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판과 칩 다이를 붙이는 쪽에 본더 한미반도체가 있을 거고요. 웨이퍼를 얇게 썰어서 켜켜이 쌓아야 되다 보니까 이 절단하는 웨이퍼를 절단하는 이오테크닉스 쪽 장비도 관심권역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전극을 돌리게는 리플로우 장비에서는 PSK 홀딩스, 레이저셀 등이 꼽히고 있고요. 그리고 기판 쪽에 PCB, 잘 생성된 반도체 등의 검증 테스트 등을 해야 되다 보니까 우사 투공정 업체들에 대한 관심도까지 같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시장은 일단 앞쪽을 대장주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쪽 종목들이 관련한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할 때는 한미반도체의 상한가처럼 강하게 치고 나가기도 합니다. HBM 밸류체인을
급하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당연히 제조하는 쪽은 이렇게 될 거고요. IP 쪽에서는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장비 쪽에 이렇게 종목들, 부품 쪽, 그리고 후공정 쪽의 종목들 넣어봤습니다. 제조업 수율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부터는 수율 싸움이다. 그러면 패키지 테스트와 검사 혹은 계측 쪽에 대한 관심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본 내에서도 반도체 검사 장비 업체들의 주가가 굉장히 좋았고요. 일단은 검사 장비 업체들로는 고영과 파크 시스템스, 넥스틴 등을 넣어봤고요. 인텍플러스도 역시나 검사 장비 업체 중에 하나입니다. 검사를 많이 하게 되고 테스트를 많이 하게 된다면 당연히 부품 쓰임도 많아지겠죠. 그래서 테스트 소켓 쪽의 종목들 어김없이 한 번씩 거론되기도 하니까요. 어느 쪽에 내가 초점을 맞춰서 투자를 할 것이냐에 따라서 종목 선택지는 달라질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쉬었던 사이 뉴욕 증시가 3번 진행이 됐습니다. 2월 9일 상승세, 2월 10일도 괜찮았고요. 그리고 오늘 새벽 마감한 2월 13일 기준으로는 다우만 올라가고 나스닥과 S&P 500은 조금 쉬어가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각 날의 특징만 간략하게 적었습니다. ARM 폭등과 반도체 소프트웨어 동반 상승이 돋보였고요. 그리고 그 다음 이제 거래일에는 CPI 계절 조정으로 인해서 12월 CPI가 조금 낮춰졌습니다. 이 때문에 기술주 중심의 강세가 나타난 모습이었고요. 이날 비트코인이 2년 만에 47,000달러를 돌파했고요. 반도체 클라우드 쪽은 괜찮은 시세를 냈으나 여행 크루즈 쪽이 익스피디아로 인해서 좀 크게 떨어지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은 엔비디아, ARM의 강세 정도로만 파악이 가능하고요. 비트코인이 5만 달러를 돌파했다라는 소식 깔끔하게 키워드로만 정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마감한 뉴욕장은 나스닥과 S&P 500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려왔습니다. 눈에 띄는 뉴스들, 미국의 소비자 3년 기대 인플레가 11년 만에 최저를 기록했다. 결국 물가에 대한 부담 등이 계속해서 조금 낮아지고 있다는 거고요. 그런 가운데 시장의 관심 섹터는 여전히 AI, 반도체 쪽인 것 같습니다. 캘리포니아 교직원연금 측에서 반도체를 매수했다라는 소식과 D램의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죠. 이런 이슈에 맞물려서 엔비디아와 ARM 홀딩스 주가가 강세입니다. ARM 홀딩스 주가 올라가주는 거 보면 정말 시원합니다. 막 60% 넘게 장중 올라가기도 했던 이 거래일 전 흐름을 받아가면서 오늘도 30%의 상승을 나타내기도 했죠. 또 다른 특징주로는 태양광과 풍력 쪽의 분위기가 너무나 좋았습니다. 얼마 전 인페이즈 실적 나오고 이제부터 수요가 좋아질 거야 라는 시그널을 줬었는데 그리고 나서 썬파워 측에서 급등 흐름을 보이니까 태양광 쪽 전반이 같이 좀 붐업되는 느낌 오늘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비트코인의 5만 달러 돌파 소식이 블록체인 관련한 인프라주까지 같이 끌어올리기도 했습니다. 자, 결국에는 이번 장에서도 ARM의 폭등을 빼놓을 수가 없죠. 47.89% 상승 후 하루 1% 상승, 그리고 오늘 이거 수정해서 30%로 바꾸겠습니다. 30%까지. 거의 100%의 급등을 보여준 최근의 거래일이죠. ARM 어떤 일을 하는 기업인지부터 다시 복기를 해보겠습니다. IP 회사입니다. 팹리스의 팹리스라고 불릴 만큼 팹리스 업체들이 우리 좀 IP 블록을 좀 건네주세요. 이런 식으로 요청하는 기업입니다. IP란 특정 기능이나 기술을 담은 설계도 혹은 코드입니다. IP를 주고 그것에 대한 로열티를 받죠. 이 ARM이 IP를 주는 쪽은 웬만한 빅테크, 팹리스 업체 다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삼성도 마찬가지고 퀄컴, 엔비디아 등도 포함이 되죠. 모바일 쪽에서는 애플을 제외하고 모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퀄컴, 삼성, 엔비디아 등은 ARM이 설계한 IP를 사서 나름의 커스터마이즈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 ARM 실적을 보면 AI로 전환을 위해서 V9을 개발했는데 이게 전 제품 대비해서 로열티 매출이 엄청 높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열티 매출이 높은 제품의 기술이 주가 계속해서 팔리다 보니까 그것이 실적에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온디바이스 AI의 강한 수요를
ARM 실적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라는 평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ARM이 주가 급등을 보이다 보니까 대주주인 소프트뱅크 지분 90%나 갖고 있죠. 급등 흐름을 나타냈고 이것이 급등하면서 일본 니케이 지수 34년 만에 최고치 경신에 조금 영향을 줬던 것으로 우리가 쉬는 사이 뉴스 등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ARM의 폭등 굉장히 반갑습니다. 하지만 ARM은 미중 갈등에 조금 취약하고 빅테크 업체들이 칩 내재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진다면 조금 타격받을 수 있다라는 주의의 목소리는 나옵니다. 일단 ARM에 대한 목표 주가 계속해서 올려잡는 소식 등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호실적에 강하게 반응을 보여줬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결국엔 시장이 AI가 끌고 가면서 반도체 시장이 커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GPU 중심으로 가다가 시간이 갈수록 온디바이스 AI, CX에 이렇게 조금 더 세분화되는 테마 등이 등장하고 있죠. 온디바이스 AI도 그렇고요. CXL도 그렇고 모두 다 결국 시장은 커지면서 조금 세분화되고 그것에 맞춤형 반도체를 찾게 됩니다. D램이나 CPU, GPU는 소품종 다량 생산인데 NPU 같은 경우는 온디바이스 AI 등에 특화되는 거죠. 다품종 소량 생산입니다. 결국 빅테크 기업들은 우리 스스로 자체 반도체를 개발할 거야. 우리한테 딱 맞는 반도체를 개발할 거야. 라는 목소리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 말은 품종이 다양해진다라는 것이 되겠고요. 다품종이라는 경우는 IP나 팹리스, 디자인하우스, 테스트 쪽의 수요를 올릴 만한 뉴스가 되겠죠. 그래서 이 ARM으로부터 IP를 받아와서 파운드리나 오사 쪽에서 이것을 처리하고 디자인하우스에서 맡기고 팹리스 시스템 반도체 생산까지 가는 이 모든 과정에 힘을 조금 보태주는 내용이 등장하게 된 겁니다. 자, 뉴스 등이 참 많이 나왔던 우리 쉬는 사이의 흐름이었는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에 보도가 있었죠. 샘 알트먼이 돈을 모으고 있다. 그런데 최대 9,100조 정도를 모은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도대체 머릿속에 뭐가 들었는 건가? 사람들이 궁금해한다는 소식까지 들려오고 있어요. 제조 용량을 키우기 위해서 결국 AI 구동 프로세스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AI 쪽에 엄청난 투자를 해서 관련한 생산을 늘리겠다라는 겁니다. 자체 AI 반도체 생산 시설 구축을 추진하는 건데요.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에 따르면 일부 소식통에 의해서 TSMC에 수년 안에 10개 반도체 공장 건설을 원한다라는 이야기를 전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건설하고 생산 관리하는 걸 TSMC가 해줬으면 하는 내용이 일부 있었다라는 소식통의 내용입니다. 정확할지 아닐지 모르겠지만 관련 내용 등이 전달되면서 반도체 장비주에 좀 더 강한 힘을 실어주기도 했어요. KLA와 같은 램리서치 이런 미국 종목들 강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TSMC와 함께 거론이 되고 이런 반도체 제작이 들어가게 된다면 결국 NPU, IP, 팹리스 혹은 디자인하우스 등의 종목들에 관심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습니다. 지난 마지막 거래일에도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혹은 가온칩스, 에이직랜드 이런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던 이유가 되겠죠. 시장 이슈들이 계속 돌고 돕니다. AI 학습 쪽에서 처음 GPU, HBM이 관심 받았다가 그 다음 온디바이스 AI, CXL로 갔다가 소프트웨어로 갔다가 다시 쉬었다가 또 HBM 쪽으로 돌아오는 소식 등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HBM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결국에는 이 모든 내용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온디바이스 AI나 CXL 등을 자극할 여지가 있습니다. 세계적 반도체 학회가 곧 열리게 되는데 여기서 삼성전자의 DS 부문 미주 메모리 연구 소장이 HBM과 CXL에 대한 발표를 한다. 이런 소식도 들려옵니다. 그렇게 된다면 CXL에 대한 모멘텀을 자극할 여지가 있겠죠. CXL 쪽에서 엑시콘이나 네오셈 이런 종목들 한 번 더 체크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자, 이렇게 반도체 뉴스가 무한 루프처럼 돌고 있습니다. 앞서 봤던 AI 쪽 뉴스, HBM 뉴스 이렇게 될 거고요. 오픈 AI가 결국 반도체 위에 엄청난 투자한다. ARM의 실적, 이걸로 봤을 때는 IP, 디자인 하우스, MPU 쪽, 팹리스 쪽, 템스까지 영향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파이낸셜 타임즈에서는 오픈 AI 실적이 좋아졌고 2025년도에는 매출이 2배 이상 더 늘어날 거야. 이런 보도를 내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오픈 AI처럼 결국에는 AI 소프트웨어 쪽을 자극하는 내용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나오는 뉴스에 맞춰서 어느 쪽에 내가 초점을 둘 것인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반도체 무한 루프 같은 그런 소식이네요. 박앵커의 연결고리, 이 뉴스도 상당히 재밌었습니다. 모건 스탠리가 나는 도요타에게 사과한다라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이유는 우리가 2019년에서 2021년도 하이브리드 이제 종말을 예측했는데 그것이 틀렸다라는 건 거죠. 그래서 하이브리드 쪽이 지금 잘 나가고 있기 때문에 관련한 기술 종목들에 관심을 갖자라는 게 주 맥락이었습니다. 지금 글로벌 전기차 판매 증가율은 주는데 하이브리드 쪽은 괜찮다. 그래서 도요타, 현대차, 기아가 다른 업체들 대비 왜 주가가 좋았는지에 대한 설명들 최근에 굉장히 많았었죠. 현대차, 기아도 하이브리드 적용 모델을 확대한다라는 소식도 들려옵니다. 일단은 급하게 하이브리드 관련한 종목들을 시장에서 조금 언급되고 있는 것만 정리를 한 건데요. 현대차, 기아와 코리아 FT 가장 압축적으로 많이 보고 있고요. 다른 쪽은 한 번씩 그냥 이런 내용이 있구나 정도만 체크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조만간 이제 합의 도달한다라는 속보 뉴스도 있었죠. 테마단에서는 이 뉴스 관심 두신다면 재건이나 건설 기계 쪽 체크가 될 것 같고요. 이재용 회장이 설 연휴에 말레이시아에 가서 삼성 SDI 배터리 공장을 돌아봤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새로운 이제 설립되는 공장의 건설 현장까지 체크를 했다라고 해서 일단 전고체나 장비주 관심을 둘 수 있을지 넣어놨고요. 중국에서 이제 명절 기간 동안 충전기가 너무나 부족해서 대란이 일었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중국 쪽 뉴스긴 합니다만 충전기 부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있다면 충전 쪽도 체크할 수 있을지 일단은 뉴스상으로 넣어봤습니다. 쉬는 사이에 들려왔던 뉴스들 정리를 해봤고요. 이것 외에 또 중요한 소식들이 꽤 많았습니다. 특히 애플 관련한 소식도 보도가 굉장히 많았는데 오늘 관련한 내용 짚어주신다고요? 네, 맞습니다. 오늘 애플 관련한 뉴스들 좀 정리해봤습니다. 지금까지 폴더블 폰에서는 삼성전자가 굉장히 압도적으로 잘 이끌어가고 있었는데 애플도 여기에 뛰어들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뉴스부터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접는 아이폰이 결국에는 나온다라는 내용의 기사가 보도가 됐습니다. 미국의 IT 전문 매체 쪽에서 정통한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서 이러한 이야기를 보도를 했는데요. 애플에서도 이 조개처럼 열고 닫을 수 있는 클램쉘형 아이폰 프로토타입 시제품 2개 이상을 제작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특히나 현재 아이폰만큼이나 얇은 접는 아이폰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보도가 된 건데요. 예상되는 이미지는 이렇습니다. 앞서 얘기드렸듯이 클램쉘 형태고요. 이건 갤럭시 Z 플립과 거의 비슷하게 생겼죠. 화면의 주름이나 두께나 내구성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개선해야 될 과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만들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우선은 2025년 혹은 늦어도 2026년에는 출시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직까지는 근시일 내에는 만나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먼저 아이패드 쪽에서 접는 형태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게 우세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접는 폴더블 아이폰이 나온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일단은 삼성전자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위협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죠. 삼성전자는 폴더블 폰 시장의 점유율을 기존의 80%가량을 가져가고 있었습니다. 2021년부터 2022년쯤에요. 하지만 중국 업체들이 워낙에 급격하게 치고 들어오면서 60%대까지 이 점유율이 많이 낮아진 상황인데요. 삼성전자 측에서는 오히려 시장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좋다.
애플의 폴더블폰 시장에 진출 환영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폴더블폰을 중심으로 해서 스마트폰의 시장의 재편이 본격화될 거다라고 기대할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글로벌 폴더블폰의 추이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요. 이 폴더블폰 이외에도 아이패드라던가 여러 가지 스마트 관련된 제품들, 태블릿이나 노트북 쪽을 보더라도 이 출하량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스트래티지 애널리틱스라고 하는 시장 조사기관에 따르면 2025년에 글로벌 폴더블폰의 시장 규모는 1억 대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큰 시장에서 이제 삼성전자 이외에도 애플까지 합류를 하겠다라고 보면서 판도가 더 커질 것이다라는 기대가 되고 있는 거죠. 폴더블폰 관련주들 그러면 시세가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볼 텐데요. 먼저 디인포메이션에서는 애플은 서로 다른 크기의 접는 아이폰 부품의 조달과 관련해서 아시아에 있는 1개 이상의 제조사와 논의를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여기서 가장 가능성이 유력해 보이는 게 삼성 디스플레이 쪽이 될 텐데요. 기존에 아이폰 14에 있어서도 OLED 디스플레이를 공급했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초기에도 폴더블을 독점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쟁사인 중국의 BOE 같은 경우 품질이나 수율 문제가 있고요. LG 디스플레이 쪽에서도 아직까지 폴더블 생산 경험이 좀 없기 때문에 막대한 투자비가 들어갈 것으로 보여서 아무래도 삼성 디스플레이가 유리하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중에서도 이 파이넴텍이 굉장히 지난주에 부각이 됐었는데요. 삼성 디스플레이의 폴더블 최대 공급처로 부각이 되고 있고요. 폴더블 힌지 업체 중에서 최강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장중에 20%가 넘게 급등이 나왔다가 15%가량의 상승으로 마감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관련주들의 시세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폴더블폰 관련주 하면 정말 많은 종목들이 생각이 납니다. 세경 하이테크, KH 바텍 같은 기존의 제장주들도 있겠고요. UTI나 HB 테크놀로지, 파인테크닉스, 원익큐브 등등의 종목들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이들 시세까지 좀 체크를 해볼 텐데 올해는 세경 하이테크 제외하고는 모두 다 일단은 하락세를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파인엠텍과 파인테크닉스가 삼성전자 쪽에 폴더블폰 관련해서 힌지를 독점으로 공급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많이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종목들까지 좀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관련해서 전략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애플의 폴더블폰 관련해서 이야기 좀 전해드렸고요. 이번에는 비전 프로 소식입니다. 저희가 비전 프로는 나오기 전부터 계속해서 브리핑 통해서 전해드렸었는데 흥행에 대한 소식은 많이 들어보셨죠. 열흘간 약 20만 대가 판매가 됐고 올해 총 50만 대까지 생산이 전망되지만 추후에 판매량이라던가 여러 가지 평가들은 좀 지켜봐야 한다라는 이야기 많았습니다. 일단 미국에서만 출시가 됐기 때문에 이외 지역은 언제 출시가 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 지역에서는 이게 460만 원 정도였는데 1,200만 원대까지 3배 정도의 리셀가를 받으면서까지 팔리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흥행하고 있다라는 걸 볼 수 있겠고요. 애플의 충성 고객들은 이거 아무리 비싸더라도 사고 싶다라는 욕구가 강하다라는 부분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AR이나 VR 관련주도 이렇게 되겠고요. 2월에 일단은 1월 대비해서 지금 기대감이 많이 좀 반영이 됐던 탓인지 주가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여기서도 추가적으로 접근 가능한 종목들 있는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더보기입니다. 비트코인 앞서 오프닝 시간에 말씀드렸었는데요. 26개월 만에 5만 달러를 돌파를 했습니다. 우선 여러 가지 긍정적인 환경이 있겠지만 비트코인의 공급량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반감기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S&P 500 지수가 5천 선을 돌파하는 등 주식시장도 계속해서 우호적인 분위기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현물 ETF의 효과까지 받아가면서 비트코인이 5만 달러를 돌파하고 올해 중에 시총이 1조 원에 넘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미국에서도 비트코인 관련주들 주가가 흐름이 좋습니다. 코인베이스 글로벌가 4%가량 간밤에 올랐고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나 라이어 플랫폼스, 메러선 디지털 홀딩스 등등의 여러 가지 채굴 기업이나 이 비트코인과 관련된 업체 쪽에서도 좋은 시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증시에서도 관련주들 흐름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겠죠. 2월 8일장에서는 이렇게 관련주들 움직였고요. STO라던가 여러 가지 좀 부분에서 묶여있는 종목들도 함께 시세를 받아가고 있는데 오늘 장에서는 어떻게 움직일지도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타이어도 한 판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타이어 3사가 모두 다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실적이 다 잘 나왔어요. 코로나19 이후에 3사가 동반 흑자를 기록했고 매출 합산 내보면 15조를 넘어섰습니다. 고부가 제품이 잘 팔렸죠. 전기차 타이어 쪽이요. 판매 확대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비용이 많이 떨어진 부분까지 있어서 올해는 합산 매출 목표를 17조 원으로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들어서 주가 너무 좋은 흐름 나타내고 있고요.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와 금호 타이어 거의 사상 최고가 수준에 위치해 있습니다. 지금 자리에서 봤을 때 더 갈 수 있는지까지 꾸준히 공부하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이어에 대한 브리핑을 굉장히 오랫동안 꾸준히 해주셨기 때문에 이쯤이면 수타이어 이런 브랜드 하나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정말 깨알 같은 소식들까지 저희 다 전달해드렸습니다. 이에 맞춰서 전략 챙겨보겠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시장에 대한 전략 진만쌤과 풀어갑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명절 잘 보내셨나요? 네, 명절도 잘 보냈는데 또 재료가 많아가지고 오늘 탈탈 털리지 않을까 싶은데 또 한번 오늘도 방송 한번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그 수많은 재료 중에 지난 마지막 거래일 한미반도체 상한가 이슈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고요. 엔비디아 ARM의 질주도 빠질 수가 없을 겁니다. 이 모든 뉴스 등이 결국에는 HBM과 각 AI 반도체 관련한 이슈로 퍼지고 있는데 이 반도체 뉴스 좀 정리하고 가야겠어요. 네, 뭐 사실 연휴간에 또 굉장히 긍정적인 기사도 많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금요일에 또 한미반도체 상한가라는 그런 귀염을 토했는데 목요일. 목요일이네요. 네, 목요일 날 이제 귀염을 토했는데 이게 또 오늘 어떻게 될지 좀 여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뭐 크게 더 중요한 기사가 나온 게 아니라 사실 자사주 뭐 200억 소각이라는 것은 사실 한미반도체 시가총액 대비해서 사실 그렇게 크게 미미한 정도의 수준인데 그런 부분들이 자극제가 돼서 좀 뭐 긍정의 역할을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봤었을 때 여러 가지 이슈들 모멘텀 다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다들 여러분 방송 보고 계신 분들도 이게 어떤 흐름이 보여질까 다 같이 으쌰으쌰가 가능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곳에서 수급을 뺏어서 다른 쪽에 줄지 혹은 이제 다 같이 올라갔다 내려올지 여부에 대해서도 굉장히 기초가 되는 것도 사실이고요. 여러 가지 이슈가 많을 때 사실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었던 게 사실 한국 시장의 요구한 흐름이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꽤나 답지가 명확한 시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집중만 하시게 되면은 오늘 트레이딩도 괜찮고 기존에 물려 계셨던 종목들이 잘 올라가게 되면서 어느 정도 수익권이나 혹은 이제 수익이 극대화되는 시간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자동차 혹은 완성차 업체도 하이브리드라는 새로운 모멘텀이 나오게 되면서 긍정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점, 반도체 마찬가지로 엔비디아의 질주, 그다음에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마찬가지로 긍정의 시각 가져갈 수 있을 만한 포인트도 많고요. 거기 추가적으로 또 이제 샘 알트먼의 뭐 일경이죠. 일경 투자까지 같이 합쳐서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시장에 너무나 먹거리는 많고 분명히 재료 따라서 어떤 종목과 어떤 섹터는 상한가가 나오게 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은 사실 주식에 또 집중하는 하루가 되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네. 거기에다 비트코인도 이제 5만 달러다라는 또 유의미한 매물대를 뚫어냈기 때문에 또 이제 오늘 관련주들 있죠. 뭐 우리기술투자라든지 여러 가지 관련동 업종,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NFT나 메타버스 관련주들 혹은 이제 STO 같은 추가적인 흐름이 나올지 여부가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또 저 PBR이 또 코스닥 쪽으로 넘어간다라는 이야기도 들리게 되면서 이제 과연 어떤 흐름을 보여줄지는 저도 사실 궁금하긴 합니다만 제발 부탁적인 것은 이제 너무나 또 아침에 또 환희를 해서 들어갔다. 지난주에 또 로봇이 사실 상한가 갈만하다가 내려가게 되면서 이런 부분들 보여주기 때문에 너무나 큰 기대를 해도 충분하지만 합니다만 그럼에도 너무나 이제 추격 매수는 좀 금지죠. 지금 사실 이제 어느 정도 갭상승에 대한 부담감도 존재를 하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흐름 따라서 지금 오늘 이제 첫 매수를 들어가기에는 사실 부담스러운 자리다. 갭을 얼마
얼마만큼 이제 뚫을지 혹은 이제 갭 상승 이후에 추가적인 흐름이 나올지 혹은 섹터의 상한가 나오는 섹터가 종목이 나오는지 여부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그 섹터가 대장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한 번 정도 이제 집중해 보시면 오늘 수익 보기는 굉장히 좋은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BM 이슈 속에 한미반도체 상한가를 지금 따라가기는 조금 부담스럽다라는 뉘앙스로 주신 거죠? 네,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 이제는 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수급의 논리, 이제 사실 이제 종목의 추가적인 모멘텀보다는 수급 논리를 봤었을 때는 신고가가 나왔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얼마만큼 크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지금 내가 이제 또 들어가서 50% 이상의 수익이 날 거야라고 하시기보다는 오늘 들어가시는 분들은 사실 이제 단기 트레이딩으로 들어가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 사실 내가 손이 대장주 빠르는지, 트레이딩으로. 그죠? 네. 내가 손이 빠르든지 혹은 느리든지 내가 얼마만큼 능력치를 갖고 있는지에 따라서 한미반도체 같은 종목군 내에서도 오늘 언제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트레이딩의 수익률이 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이제 고민할 것은 내가 한미반도체를 또 봐야 되는지 혹은 이제 덜 올랐던 이수페타시스를 보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사실 이제 여러 가지 순환매에 따르게 되면 분명히 이제 오사트 쪽 이제 후공정이나 전공정 업체들도 좋은 모습을 더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과연 이제 내가 자극적인 한미반도체를 갈지 혹은 이제 조금 느리지만 덜 오르고 올라갈 것으로 보이는 이수페타시스를 갈지 혹은 이제 덜 올랐지만 순환매를 기다리면서 전공정 후공정 업체들을 봐야 될지 여부를 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고 저 결국에 HBM이 다시 올 거다라고 말씀드렸던 포인트가 이런 여러 가지 긍정의 포인트 한미반도체가 이제 패시브 자금들이 엮이게 되면서 추가적인 상승이 얼마든지 나올 수도 있고 그 이후에 다음 타자는 이수페타시스와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 하나마이크론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페타, 주성 엔지니어링, 하나마이크론 일단 마음 급하게 따라붙기보다는 조금 다음 차례를 기다리는 종목으로 말씀을 주셨으니까 그쪽에 대해서 일단 저희도 추적하면서 같이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자, 애플 쪽 뉴스 수정 앵커가 자세히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폴더블, 비전 프로 뉴스가 각각 있었고요. 일단 비전 프로는 사실 시장에서 물론 비싼 돈에 지금 미국 외 지역에 팔리고 있다라는 새로운 뉴스였지만 시장의 비전 프로 뉴스는 새롭진 않았고요. 폴더블은 오랜만에 다시 등장한 나름 최근에 좀 업데이트된 뉴스입니다. 관련해서 종목들 힌지 쪽 봐야 될까요? 네, 사실 이제 먼저 비전 프로 전에 이제 폴더블 관련된 이야기를 들리면은 사실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모멘텀이 이제 애플의 주가 혹은 이제 새로운 이제 모멘텀 자체가 나올 수 있다라는 점에서 저는 긍정의 포인트로 작용이 될 것 같고 사실 이제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이제 관련된 업종에 대해서 이제 글로벌 1위를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좋은 시그널이 올 것으로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 사실 시장에 대비해서는 조금 이제 탄력이 좀 떨어질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또 이런 공백기에 나오는 이제 새로운 뉴스들은 분명히 긍정의 포인트로 작용이 될 것으로. 출시도 2026년 이러더라고요. 네, 그죠. 이제 사실 이제 지금 당장보다는 이제 하나의 재료가 될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이 큽니다만 이제 오늘 다시 시장에 재료가 맛있는 게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쪽은 사실 수급 뺏김의 현상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만약에 쉬어가는 타이밍에 갈 수 있을 만한 요소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애플 관련주들 투자하시는 분들께서 꽤나 많이 물려 계셨고 아마 그 대상은 LG 이노텍과 BH 같은 이제 애플 관련주들 중국과 이제 좀 이제 매출 둔화로 인한 좀 하락세가 불러일으키면서 좋은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피크아웃 논란에 의해서 좀 많이 하락한 종목들이 이런 모멘텀 타고 하단부에서 꽤나 강한 재료로 동반이 될 가능성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사실 애플의 이제 폴더블 폰에 집중하시기보다는 그렇게 되면은 애플 관련주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모멘텀이 살아난다라는 포인트로 접근을 하시게 되면은 이노텍과 그다음에 BH 같은 종목들도 여전히 홀더 즉 이제 보유자분들 관점에서는 추가적인 모멘텀이 얼마든지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가능성을 지켜보는 그런 재료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비전 프로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마찬가지로 그런 이제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아마 분명히 넘어갈 겁니다. 마찬가지로 애플의 비전 프로에 대해서는 콘텐츠가 부족하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들리고 있기 때문에 콘텐츠 관련돼서 이제 그런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틈새 시장에서 수급이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일단 스코넥을 한번 정도 말씀을 드리면서 스코넥을 애플의 XR AI 비전 프로 관련된 소프트웨어 관련된 이런 이야기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코넥은 단기 관점일까요? 단기도 가능하고요. 중장기 트레이딩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딱 이제 밑꼬리 잡고 올라가는 이런 비슷한 흐름에 나오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 관심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애플 관련한 저평가 부품주들 그리고 스코넥 얘기해 주셨으니까 관련 뉴스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짧게 더보기 내용 갈게요. 이 뉴욕장에서 비트코인 5만 달러 돌파가 굉장히 핫했었기 때문에 블록체인 인프라 혹은 비트코인 ETF 관련 다 강세였거든요. 국내에도 관련해서 봐야 되는 것 관전 포인트 하나 잡아주시면요. 네, 사실 이제 그런 거래소가 조금 더 좋았다, 이제 상장돼 있는 그런 종목이 나왔다면 더 좋겠습니다. 이제 뭐 우리 기술 투자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뭐 두나무 관련된 기업들 네. 혹은 이제 빗썸 관련된 기업들이 시세가 어느 정도 분명히 나올 겁니다. 사실 이제 5만 이제 앞자리가 바뀌는 게 굉장히 유의미하고 직전에 있었던 고점을 돌파했다라는 점은 분명히 국내에서도 비슷한 좋은 흐름을 보여줄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사실 기존에 올라갔었던 이제 연휴 때 너무나 많이 가파르게 올라갔기 때문에 이제 오늘 시세가 이제 우리 기술 투자가 상한가를 나오는지 여부 혹은 이제 기타 추가적인 트레이딩 여부가 좀 가능한 종목들이 분명히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만약에 우리 기술 투자가 상한가를 가게 되면 그 하단부의 업종이 분명히 추가적인 상한가 나오는 기업들이 나올 것 같고요. 저는 이제 뭐 T사이언티픽, 이제 빗썸 이제 지분을 갖고 있는 이런 기업이나 혹은 우리 기술 투자 같은 경우에는 오늘 어느 정도 단기 트레이딩 시세 오늘 시초가 기준으로 봤었을 때 한 3에서 5% 정도의 트레이딩 영향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훈풍이 NFT 쪽, 게임주의 훈풍까지 넘어가게 될 가능성도 충분히 크기 때문에 위메이드 그룹주들이라든지 혹은 이제 컴투스 같은 여러 가지 NFT 관련된 흐름을 지켜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비트코인 관련한 코멘트까지 들어봤고 이제 지만스픽을 열어보겠습니다. 앞서 연결고리에서 살짝 짚었던 내용인데 때마침 이렇게 픽으로 골라주셨어요. 안 그래도 종목을 뭘 골라야 될까 많은 분들이 고민하실 겁니다. 하이브리드 얘기가 꽤 강하게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실제로 숫자가 보이니까 사람들이 이제 반응을 합니다. 그러면서 관련주 찾기에 좀 분주에 나섰는데 어떤 종목 봐야 돼요? 네, 아까 그 박잉커의 그 연결고리에서 이제 다뤘던 것 같은데 하이브리드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의 시각을 많이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사실 실제로도 이제 전기차에 대해서는 이제 그래도 이제 아직 뭐 충전이 부족하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하이브리드 끄시는 분들은 되게 만족도가 높으신 것 같더라고요. 특히 이제 뭐 서울이나 이제 시내 주행 많이 하시는 분들께서는 굉장히 긍정의 시각을 갖고 또 이제 충전에 대한 부담도 조금 덜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 모멘텀 따라서 전기차 그다음에 2차 전지까지 올라가게 될 여부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드리면 지금 당장은 하이브리드 테마성 이슈로 좀 말씀을 드리게 되면서 두 종목을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이제 다뤘던 코리아 FT와 그다음에 이제 지난주에 리포트가 새로 나오게 되면서 하이브리드 관련주로 편입이 된 세방 전지까지 좀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일단 고점 돌파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연휴간에 분명히 전기차 관련된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그러면은 답비는 이제 당장은 전기차가 아니라 하이브리드다라는 그런 기사들이 오늘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네. 관련주 코리아 FT와 그다음에 세방 전지 두 종목을 말씀을 드리면서 트레이딩 영역으로 진입이 될 구간이 충분하기 때문에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리아 FT, 세방전지, 하이브리드 쪽 이슈 속에 단기적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으로 거론해 주셨습니다. 전기차가 캐즘을 극복해 나가는 그 과정에 틈새 시장을 하이브리드가 잘 잡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떻게 관련한 종목들의 시세가 연결될지 지켜보겠습니다. 시장과 종목에 대한 전략 진만쌤과 다뤄봤습니다. 고맙습니다.